안녕하세요. 창창TV의 허주일입니다. 사업을 준비하고 실행하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기술적으로 그 사업을 잘 개발해서 계획했던 대로 사업을 잘 풀어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겠지만, 결국에 사업을 하다 보면은 투자라든지 사업 제휴라든지 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커뮤니케이션들이 많이 발생하게 되죠. 내가 하는 사업을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전달하는지, 아무리 내 기술과 내 사업의 BM을 충분히 설명했다라고 생각을 하더라도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들 간의 갭은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을 시작해서 준비하고 그것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것들은 정말 다양하죠. 그런데 그 중에 생각보다 많은 부분이 바로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부분입니다. 커뮤니케이션 중에서도 특별히 이제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자와 그 사업에 대해서 내용을 전달받아야 되는 상대, 대부분 이런 이제 상대는 제휴라든지 투자라든지 이제 중요한 카운터파트가 되겠죠. 나는 충분히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전달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상대가 이해하는 내용이 다른 경우가 너무 많아요. 대부분 이런 갭이 생기는 이유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 즉 내가 나의 비즈니스를 설명할 때 나의 관점에서, 사업 제공자의 관점에서 얘기를 풀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내 얘기를 듣고 있는 상대방은 서비스 제공자의 관점, 기술 개발자의 관점으로 얘기를 듣는 것이 아니고 그 기술이 상용화되었을 때 제품이나 서비스를 사용하게 되는 수요자의 관점에서 얘기를 듣기 때문에 커뮤니케이션의 갭이 발생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술적인 관점에서 어떻게 차별화되는가 또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이것이 이제 서비스의 관점에서, 고객의 관점에서 어떻게 차별화가 되는지를 충분히 전달해야 되거든요. IR이라든지 피칭이라든지 뭐 데모데이라든지 사업계획서라든지 우리 사업을 전달하고 설득하는 모든 과정에서 가장 기본이 되고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단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사업계획서라 그래서 주저리 많은 내용들을 전달하는 거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특히 데모데이라든지 피칭, IR데이 같은 데서는 더더욱 마찬가지예요. 단 한 가지에만 집중하면 됩니다. 그게 무엇이냐? 바로 프로블럼이 무엇인가, 그리고 솔루션이 무엇인가. 프로블럼과 솔루션, 단 두 가지에만 초점을 맞춰서 얘기를 전달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기존에는 어떤 제품들이 있었고 어떤 서비스가 있었고, 그리고 시장에서는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었다. 그것이 바로 프로블럼이고요. 그것을 우리는 어떤 방법을 채택해가지고 어떤 기술을 선택해가지고 이렇게 풀었다라는 것이 바로 솔루션입니다. 그러니까 솔루션은 컨셉이라든지 비즈니스 모델까지도 포괄하는 개념이 될 것이고요. 프로블럼이라는 것은 시장의 문제점, 그리고 소비자들의 니즈, 그리고 시장의 현황 같은 것들을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프로블럼을 찾아서 그것을 풀기 위한 솔루션, 방법론, 테마, 컨셉을 정해가는 과정, 그것이 바로 이제 사업 계획의 단계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프로블럼이라 그래서 꼭 어떤 문제점을 지적해라, 문제점을 찾아내라, 한계를 찾아내라 라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기존에 있는 제품들을 총망라하고 기존에 있는 제품이나 서비스들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그 제품이나 서비스들이 집중되어 있는 부분과 아직은 니치, 틈새가 발생하는 부분을 찾아내서 그 빈틈의 시장, 니치 마켓을 파고 들어갈 수 있다라는 전략을 찾는 것도 바로 솔루션의 한 가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가려운 부분을 솔루션을 통해서 긁어준다는 거죠. 그런데 그냥 긁느냐, 아니면 우리만의 특별한 방법을 통해 가지고 새로운 프로세스를 통해서 긁어주느냐라는 것이 우리 사업이 기존의 어떤 다른 경쟁 대상과 어떻게 차별화될 수 있는가, 그리고 우리의 제품이나 서비스가 시장에서 안착하거나 성공적으로 진입할 수 있을 것인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수가 있는 거죠. VC라든지 엑셀러레이터라든지 이런 분들은 굉장히 많은 스타트업들을 만나게 돼 있습니다. 그 제품이 나오게 된 배경을 굉장히 궁금하게 생각하는 거죠. 즉, 프로블럼에 집중합니다. 어떤 시장에 집중되어 있는가, 그리고 고객들의 어떤 문제점을 주목하고 있는가를 먼저 살펴보는 거죠. 그 문제점이 합당한가, 그리고 그 문제점이 시장에서 정말로 소비자들이 원하는, 해결해야 되는 과제인가를 먼저 판단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해결해야 할 가치가 있는 중요한 분야, 중요한 문제라는 판단이 든다면 솔루션은 당연히 가치가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 솔루션이라는 게
기존에 있던 것들과 크게 차별화가 되지 않는다거나 아니면 진입 장벽이 약해서 누구나 그 솔루션과 유사한 것들을 만들어내거나 제공할 수 있다면 이 솔루션은 큰 가치를 가질 수가 없는 거죠. 사업하는 사람, 그러니까 설득을 하려고 하는 사람, 그리고 얘기를 듣는 사람, 설득당해야 되는 사람 간의 커뮤니케이션에서 갭이 있는 거는 이런 문제들 때문입니다. 설득의 출발점은 이 제품이 왜 필요한가, 이 서비스가 왜 필요한가를 설득해야 되는 상대가 수긍하게 만들어야 되는 건데요. 바로 problem, 문제 제기에서 먼저 상대방의 주목, 관심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특정한 사람이라든지 아주 협소한 시장에만 집중하고 있는 비즈니스라면 아무리 좋은 기술을 발휘해서 솔루션을 제공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설득력을 가질 수가 없을 것 같죠. 서류를 제출하는 것, 그리고 일대 다수의 프리젠테이션 형태를 가지고 있는 사업 발표, 이런 것들에서는 이 사업은 이러이러한 시장의 문제점 혹은 이러이러한 시장의 특수성을 반영해서 우리가 새로운 방법이라든지 프로세스를 적용해 가지고 이렇게 풀어보겠다, 이런 제품으로 풀어보겠다 라는 것을 명확하게 전달해 주어야 된다는 거죠.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어떤 사업에 대해서 투자 가치, 투자 매력을 느끼지 못하는 이유는 그 제품이나 기술이 매력도가 떨어져서이기도 하지만 이 제품의 필요성, 이 제품의 니즈를 충분히 공감하지 못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것들입니다. 명함 서비스, remember를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해볼게요. problem, 간단하죠. 직장인 혹은 비즈니스맨이라면 하루에도 수없이 받게 되는 명함들 굉장히 많은데 관리하기가 되게 불편하죠. 그 많은 명함들을 명함철에다 일일이 다 꽂아가지고 보관하는 것까지는 그렇다고 쳐요. 그런데 내가 생각났다고 했을 때 그 비즈니스 명함들을 하나하나 다 꺼내가지고 그 사람 명함을 찾아본다는 게 보통 귀찮은 일이 아니거든요. 관리하기도 되게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명함 관리 서비스 리멤버가 나오기는 했는데 그 전에도 명함을 관리하는 앱은 있었던 거죠. 특히나 기술을 적용해가지고 남들보다 앞선 인식 기술을 적용해서 명함 관리하는 앱을 만든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출시한 지 5년도 안 된 명함 관리 앱 리멤버가 업계 1위를 차지하고 가입자 수 500만 명을 넘기면서 네이버에게 380억에 매각할 수 있었는가? 그것은 소비자들이 혹은 시장에서 느끼는 그 문제점, 프로블럼에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좀 전에 있었던 명함 관리 앱은 명함을 스마트폰으로 찍으면 그것을 기술적인 관점에서 접근했던 거예요. 문자인식 기술, OCR 기술을 적용해가지고 그 명함에 있는 문자들을 자동으로 인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곧바로 처리돼서 DB에 저장이 되는 거죠. 얼핏 보기에는 이게 가장 완벽한 솔루션, 이상적인 프로세스라고 생각하겠지만 사실 OCR 기술이란 것이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문자 인식 정확도가 99%, 95% 이 정도 수준이라고 본다면요. 결국 천자 중에서 5자라든지 한두 글자는 틀릴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 그 한두 글자가 회사명이라든지 본인 이름이라든지 휴대폰 번호라든지 이메일 주소라든지 이런 데서 오류가 생겨버리면은 결국 자동으로 저장한 것이 무용지물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리멤버는 이 명함 관리에 대한 불편함이 있다라는 프로블럼은 기존의 다른 서비스와 동일했으나 문제를 푸는 방식을 달리 접근한 거죠. 자동 인식 기술도 적용하되 사람을 통한 교정 단계를 새롭게 추가한 겁니다. 기술만을 통해 가지고 문자를 인식하는 것은 자동으로 즉시 처리를 하되 그 중에 혹시 한두 글자라도 잘못될 수 있으니 항목별로 어떤 게 회사 이름이고 어떤 게 부서 이름이고 어떤 게 사람 이름이고 이런 것들을 구분해내는 것이 기계적으로만 처리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사람은 그 명함을 보면 직관적으로 아주 쉽게 구분해낼 수가 있습니다. 결국 OCR이라는 기술을 적용해가지고 명함 위에 놓여있는 텍스트는 자동으로 인식하되 그것들의 항목이라든지 오탈자를 확인하는 작업은 사람을 통한 교정 단계를 통해가지고 보다 완성도 있게 제공하게 된 거죠. 결국 사업이란 게 이런 겁니다. 그 사업이 타겟으로 하는 시장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시장에 접근하기 위해서 어떤 기술을 적용했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역시 소비자예요. 소비자들이 과연 이 기술, 이 제품, 이 서비스를 시장에 내놓았을 때 주머니를 열 것이냐.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투자자라든지 얘기를 듣는 상대를 설득해야 되는 겁니다.
기술의 우수성, 기술의 복잡성, 기술의 혁신성만 가지고 상대방을 설득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그 기술을 통해 가지고 무엇을 소비자들에게 제공해 줄 수 있는가? 어떤 매력도를 가지고 소비자들을 유입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을 상대방에게 설득해야 되는 거죠. 아무리 어렵고 복잡하고 새로운 기술이라고 하더라도 그 기술로 제공해주는 서비스가 소비자들에게 충분히 어필할 수가 없다면 그 서비스는 사업화했을 때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투자자들도 투자 결정을 내리지는 못할 겁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준비하고 있고 사업화하려고 하는 사업이 기술적으로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기존의 문제점이라든지 소비자들의 니즈를 충분히 충족하고 해소하는 부분에 적정한 기술인지 적합한 기술인지를 명확하게 설득하는 작업을 진행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사업을 준비하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투자자라든지 이해관계자들에게 우리 사업을 왜 설득하지 못할까? 왜 상대방은 우리 사업에 대해서 공감하지 못하는 것일까? 고민하는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팁이 될 수 있는 얘기를 전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창업과 창직의 모든 것, 창창TV의 허준이었습니다.